안녕하세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3D 프린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적층제조 2.0 시대로 진입의 가속화로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3D 프린터는 전반적으로 시제품 개발, 디자인, 기능성, 확인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점점 3D 프린터의 목적이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바뀌는 방향이 매니팩처링 쪽 그리고 엔드유지 파트 쪽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층제조 2.0이라는 의미는 시제품이 아닌 실제 제조업에 사용되고 엔드유지 파트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주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 해서 3D 프린터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3D 모델링 파일 혹은 모델링 파일이 없이 예전 과거의 유물 같은 경우는 3D 스캐닝을 이용해서 3D 모델링 파일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모델링 파일을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3D 프린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구글링을 하실 때 3D 프린터보다 AM, 어디티브 매니팩처라는 의미로 구글링 하시면 3배에서 5배 많은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3D 프린팅과 디자인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어디티브 매니팩처, 하나의 제조 쪽으로 3D 프린터 접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액상 재료, 석재, 모래, 금속, 저희가 생각하는 음식까지 다양한 재료로 지금 3D 프린팅 작업을 하고 있죠. 오늘의 주 목차는요, 저희 회사 스트라타시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서 적층제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층제도 2.0 시대의 진입과 주요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라타시스 소개부터 해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스트라타시스 메이커는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에서 전 세계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본사는 아마 보급형 프린터 FDM 방식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보급형 프린터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원래 스트라타시스고요. 그래서 미국 본사, 미네소타에 본사가 있고요. 2012년 12월에 그 이스라엘 오브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해서 지금은 스트라타시스로 통합이 되었고요. 오브젯 장비는 이스라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DM 방식은 미국에서 생산 기지가 각각 두 군데로 나눠져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70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지사가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The best stories have humble beginnings. Ours starts over 30 years ago. From one man's desire to reinvent the way we make things, our first 3D printer was born. Little did he know that this breakthrough would help shape the future of manufacturing. Rock report. Range status. Range green. T-minus 10, 9, 8, 7, 이분이 처음 FDM 방식을 개발한 스카프로프입니다. 3, 스타트시스 창시자시죠. Go for main engine start. 1, 0, and lift off. Today, our pioneering technologies are supporting our partners' ever more ambitious goals. The innovation never stops. Whether it's one part or 1,000, from lifelike prototypes to fully functioning components, we're helping turn complex problems into simple solutions while quietly changing millions of lives. It's very powerful when you show a family, this is your baby's heart, and this is how I'm going to repair it. We're constantly questioning, inventing, and reinventing, asking, how can we help our customers turn a great idea into a great success? Pushing boundaries to make every industry become faster, leaner, and smarter. From humble beginnings to giant leaps, whatever your dream.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네, 동영상 굉장히 재밌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분이 스타터스 처음에 창시하신 스카프 크롬프시고요. 동영상에 잠깐 나왔던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이분 딸에게 줄 장난감을 처음에 개발한 게 FDM 방식으로 개구리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맨 뒤에 보시면 항공 우주 의료 쪽에 3D 프린터로 적용될까는 아마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1988년도에 처음에 개발을 했고 1994년도에 스트라타시스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라타시스 하시는 굉장히 발음을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이게 스트라타라는 의미가 지층이라는 영어 뜻이고요. 다음에 시스에서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고가 이런 암모나이트 화석이었죠. 마치 화석처럼 한 층씩 쌓아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요 오브젯이라는 이스라엘 회사와, 오브젯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종이 칼라 잉크젯 프린터 있죠. 동일한 잉크젯 프린터에서 고안을 해서 액상 재료를 분사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회사가 2012년도에 합병이 되어서 한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젯사에서 처음으로 칼라가 되는 장비 2014년도에 개발을 하였고요. 2013년도에는 아마 아시는 메이커봇도 2013년도에 합병해서 메이커봇도 스트라타시스의 하나의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완전 풀칼라 J750 장비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타시스는 금속 3D 프린터보다는 플라스틱 프린터 중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서 전 그 플라스틱 프린터의 그 적층 기술을 거의 다 인수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그 파우더 방식인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DLP 방식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쪽 플라스틱 3D 프린터의 종합 메이커로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물류에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죠. 이게 전통적인 시스템인데요. 소재를 받아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 만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다 배송을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재료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과 호주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호주에서 철광석이 수입이 안 되고 석탄이 수입이 안 돼서 지금 중국에서는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품이 공급이 안 돼서 생산을 못하고, 생산이 되더라도 전 세계로 물류 배송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비용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그래서 지금 628곳의 고객들에게 문의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75%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다. 이제 이런 경험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품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장비도 스페어 파트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또한 장거리 배송인 경우는 납기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고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3D 프린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만 있다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3D 프린터를 만들고 그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품을 디지털화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프쇼어링이 반대. 그러니까 기존에 동남아로 나갔던 공장을 온쇼어링으로 저희 회사에서 바로 적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 해군에서 이번에 3D 프린터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 해군 기지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와이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겠죠. 그렇다면 항공기 부품이나 선박 부품을 그때마다 조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각 해군 기지에 3D 프린터를 보급을 합니다. 보급하고 모델링 파일만 보내주고 현지에서 필요한 제품을 바로 현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공장이 필요 없고 도면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3D 프린터 어떻게 적용되는 거 보면은요, 작년에 미 정부에서 150개 기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의료, 바이엘이든 메트론이든 의료 회사도 있지만 보잉이든 레이트맨이든 이런 회사는 일반 제조기업이거든요. 제조기업에 안면 보호구에 대한 제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만 개 제조 요청이 왔고요.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150개의 병원에 배송을 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은 프랑스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대 병원인데요. APHP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그때 작년이죠. 작년 봄인데요. 그때 이쪽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직접 생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쪽 스타터시스 3D 프린터를 60여 대를 한 번에 일괄 구매를 했고요. 저희 본사에서는 이틀 이내에 장비를 모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다 제작해서 다 보급을 했고요.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의료에 필요한 다른 어떤 시뮬레이터나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연성인데요. GM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죠. 여기는 저희 스타터시스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요. 거의 대부분 지그 픽처 만드는 용도로 쓰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 하나의 인공호흡기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계신 3D 프린터를 다 유연성 있게 인공호흡기로 만드는 쪽으로 활용을 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라인에서요. 이건 GM 사례는 아니고요. 다른 케이스지만 에어컨 생산 라인에서 하나의 그 피팅 그 조립을 하는데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당 거의 한 20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지그 픽처를 조금만 개선을 하면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그 픽처를 개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CMF 같은 경우는 기존에 디자인을 할 때 보시면은 보통 이런 이제 모노 색깔, 보통 흰 색깔로 목업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이런 풀 컬러와 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형상뿐만이 아니라 풀 컬러, 팬텀 컬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컬러를 적용해서 납기를 굉장히 앞당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컬러 렌더링 하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요. 지금은 키샷이라는 소프트를 이용해서 키샷에서 렌더링을 하고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기술이 많이 진보되어서 컬러 제품도 출력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신제도 2.0 시대에 어떤 3D 프린터가 적용될 것이고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년 그 미국의 호로스 리포트가 발간이 되는데요. 요거는 올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출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년 거의 3D 프린터는 24% 정도 성장을 했죠. 단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좀 많이 젖어있어요. 5%가 성장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29년도까지 거의 6배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 3D 프린터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인데요. 금액은 약 1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한 60조 이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3D 프린트 시장은 굉장히 작고요. 그러면 그 시장 중에 위에 보시는 요 회색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어떤 인가공 서비스나 재료나 소프트웨어 그쪽 시장이고요. 밑에 보시는 파란색은 직접 3D 프린터로 만든 이제 장비 시장이죠. 그렇다면 장비 시장은 전 세계 규모가 거의 한 8조 원 미만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앞으로 2029년도가 되면 거의 한 130조 정도의 시장으로 클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호로스 리포트를 인용을 한 건데요. 간단히 비교했습니다. 2018년도 데이터와 2021년도 데이터를 비교하면요. 활용 용도가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교육용, 기능성 프로토타입, 이거는 어떤 화장품 모델, 하나의 디자인 쪽이죠. 아래쪽은 거의 프로토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을 보시면 이쪽은 지그 픽스처, 아니면 폴리머 패턴, 금형, 메탈 툴링, 엔드유즈 파트, 거의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다이렉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최종 제품으로 쓰이는 시장이죠. 그래서 기존에 2018년도에는 이런 DDM 시장이 전체 시장 규모의 2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3년 만에 거의 50%로 급격하게 뛰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장은 이런 디자인 쪽이나 기능성 프로토타입보다는 지그 픽스처 쪽이나 엔드유즈 파트로 점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3D 프린터에 대한 각각의 그 사용인데요. 시제품 제작은 이미 예전부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왔죠.
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에 있었는데요. 제가 92사번이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저희 회사에는 3D 프린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쓰고 있었고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 시제품 제작 쪽에 썼었죠. 그래서 거의 초창기 때는 시제품 제작 위주로 사용했었고요. 다음에 등장한 것이 매니팩처링 쪽에 지급 픽스 정도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라면 지금은 엔드유저 파트는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하지만 시장 규모는 시제품보다는 매니팩처링 쪽, 매니팩처링보다는 엔드유저 파트가 훨씬 더 시장 규모가 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제품 시장은 거의 성숙 단계로 들어섰고요. 이제는 매니팩처링도 거의 완성 단계, 엔드유저 파트가 이제 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2012, 13년도에 그때 3D 프린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3D 프린터가 있으면 각 집마다 칫솔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사실 그게 최종 엔드유저 파트거든요. 시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최종 제품을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쓰는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것은 최종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에 대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니까요. 맨 밑에 있는 것은 항공기 부품입니다. 항공기 부품은 이미 과거나 지금이나 3D 프린터로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부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이용했었고요. 앞으로 많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위에 있는 의료 시장입니다. 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초창기 때는 시장 규모 굉장히 적었지만 점점 규모의 폭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자동차 시장이고요. 자동차 시장도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 많이 쓸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품비가 굉장히 쌌어요. 대량이고 부품비가 싸기 때문에 3D 프린터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3D 프린터의 개발 방향이 가공 속도를 최대한 올리고 재료비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적합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요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 3D 프린팅 시장 중에 전세 마켓시어 1위는 스트라타시스고요. 전체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상 되는 3D 프린터의 설치 대수를 일단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한국은 전 세계 설치 대수의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6번째로 큰 시장 규모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폴리젯, 저희가 흔히 말하는 SLA, FDM, 요건 파우더 방식, 이거는 DLP 방식의 장비별 생산 수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시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FDM이나 폴리젯 같은 경우는 제품 개수를 보통은 10개 미만이 딱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시제품은 FDM이나 폴리젯이 맞고요. 생산 수량이 10개에서 20, 30개 정도 되는 거는 SL 방식도 맞습니다. 하지만 1000개, 10,000개가 된다면 그때는 말씀드렸던 파우더 방식이나 DLP 방식이 적합하죠. 그래서 파우더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개 이상의 제품도 양산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DLP 방식도 거의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앞에 폴리젯이나 FDM, SLA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에 쓰였고 향후에 적신제조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장비는 말씀드린 파우더 방식이나 아니면 DLP 방식이 양산 쪽에 가장 적합하게 쓰일 수 있을 걸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식별로 표면의 조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상도죠. 해상도가 가장 좋은 것은 SLA 방식이나 DLP 방식, 거의 액상 재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성을 본다면 실제 재료와 동일한, 저희가 엔드파트로 쓰는 재료와 동일한 FDM 방식이나 파우더 방식 그리고 DLP 방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재료의 다양성에서는 DLP 방식과 FDM, 폴리젯 방식 맞습니다. 여기 그 파우더 같은 경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나일론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의 다양성에서는 좀 뒤지고 있죠. 그리고 재료의 단가면으로 보면은 이쪽 양산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파우더 방식이나 DLP 방식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설계나 디자인 쪽,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급 픽스처, 엔드유저 파트로 보게 되면은 사용하는 장비를 보게 되면요, 설계 디자인 쪽, 어떤 기능성, 시각적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폴리젯 방식이나 SL 방식이 적합하고요. 다음에 단순한 지급 픽스 정도로 쓰인다. 그런데 FDM 방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FDM 방식이 많은 분들이 표면 조도가 거칠어서 과연 정밀도가 나오겠느냐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치수 정밀도로 보면 FDM이 가장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정밀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양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LP 방식이나 파우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타타시스에 대한 설명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제 풀칼라 같은 경우는 폴리젯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목업이나 의료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에 SLA 방식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영국에 RPS라는 장비 메이커를 새로 인수해서 요 SLA도 저희 라인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FDM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프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FDM 방식, 특히 요 장비는 1m까지 출력할 수 있는 대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DLP 방식은 요거는 액상 재료인데 재료의 다양성으로 엔드 파트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파우더 방식, 파우더를 깔아놓고 위에 접착제를 뿌려서, 그러니까 바인더를 뿌려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F770 장비입니다. 사이즈가 1m에 600에 600까지 만들 수 있죠. 이게 DLP 방식입니다. 거꾸로 제품을 매달려서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신발 구명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F770 장비이고요. 빌드 사이즈는 1m에 600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큰 장비의 장점은 작은 장비에서는 큰 제품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큰 장비에서는 큰 제품뿐만이 아니라 작은 장비를 여러 개 양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ABS하고요. ABS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는 물에 녹는 서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수용성 서포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주로 활용하는 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시제품 용도로 주로 쓰이고요. 지그 픽스처, 이 제품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지그 픽스처 용도로 쓰이고, 요거는 페이퍼 펄프 금형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란판이 있죠. 계란판을 물에 종이를 섞은 다음에 요 FDM 같은 경우는 얼기설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구우면 물은 빠지고 계란판의 모양이 나오는 펄프 금형의 몰드를 쓸 수 있고요. 소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열에 달군 다음에 석션으로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 요 모양 그대로 투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금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샌드캐스팅에서 마스터로 모래를 눌러주는 거죠. 모래를 눌러주는 샌드캐스팅 패턴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품을 이송시키거나 보관할 때 하나의 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생산 제조 현장에서 이거는 로봇 엔드 오브 암틀입니다. 로봇의 손으로 쓸 수가 있는 집게 그리퍼로 쓸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FDM 방식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미 해군의 사례입니다. 미 해군이 올해 계약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전체 25대, 요 장비가 포토스 900 가장 큰 장비입니다. 요 장비를 25대를 2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8대가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매년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이제는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 파일을 공급해서 디지털 제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 실제 미국 해군이나 공군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 종합정비창이나 해군 정비창, 공군 정비창에서도 지금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특히 저희 FDM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료의 강성입니다. 재료의 강성이, 특히 군에서는 프로토타입 용도는 쓸 이유가 없죠. 거의 대부분 엔드유지 파트로 에로 단종 부품, 왜냐면 굉장히 오래된 부품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직접 스캐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으로 나온 데이터를 출력해서 바로 제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기계 굉장히 큰 제품들이죠. 아까 그 큰 장비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굉장히 쉽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1m 정도 되는 제품들도 따로 여러 개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큰 제품을 만드는 고객분들은 대형 장비를 많이 선호하시죠. 이것은 CNC 가공했을 때하고 3D 프린터를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시겠지만 CNC 가공한 거 대비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는 거의 실제 비용의 10% 정도밖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원가 절감에 굉장히 유리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리진 1 DLP 장비이고요. 이거는 적층 두께가 이거는 25미크론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장비의 특징은 LCD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만들 때나 이렇게 한 판을 만들 때나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Z축 높이의 영향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1시간에 거의 10cm 정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Z축으로 굉장히 길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제품도 양산을 하듯이 이것은 아까 보셨던 3D 프린터 카메라 모듈입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모듈인데요. 카메라 모듈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 이어서 연속 생산할 수 있게 양산에 적용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카메라 하우징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커넥터, 이거는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타입니다. 그래서 클램핑할 수 있는 지그도 있고요. 또 250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금형 틀로 코어 대신 간이금형 코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엔드위치 파트로 고무 재료를 이용해서 엔드위치 파트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면봉인데요. Z축으로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800개 정도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산하는데 한 8시간밖에 소요되지 않고요. 그래서 8주 만에 거의 한 50만 개를 납품한 이제 그런 생산이 가능한 장비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더 방식이고요. 파우더를 뿌려주고 그 위에 접착제를 뿌려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양산을 위한 장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재료는 지금 나일론 재료를 쓰고 있고요. 나일론 11과 나일론 12 그리고 TPU 그 말랑말랑 고무 소재를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나일론 11은 굉장히 인성이 좋아요.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립이나 힌지나 스냅피처럼 조립이 가능하고 플렉스한 그 재료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고급 마감이나 이런 게임기나 이런 것처럼 면이 고운 재료를 필요할 때는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나 기계품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던 그 잉크를 분사해주는 하나의 그 헤드 지그입니다. 요 그 프린트 헤드라는 지그도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빼곡하게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만드는데 거의 11시간 정도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트레이를 만드는데 한 360 정도를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시간이면은 거의 180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하루에 360 정도를 계속 연속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량 생산, 특히 금형 없이 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전기 커넥터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빼곡하게 양산할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제품과 제품의 사이 간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 간극이 온도가 높다면은 간극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여기 파우더의 온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요. 이게 온도를 높이지 않다면 저희가 밀도를 높여서 생산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치 파우더로 그 만든 제품에 대한 금형과 3D 프린터로 이제 만든 비교표인데요. 간단하게 여기는 임펠러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임펠러 직경은 한 5cm 정도 되고요. 금형을 만든다면 요거의 금형은 한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로스트왁스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제품 하나의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3D 프린터로 하게 되면 아까처럼 양산하게 되면 거의 한 2,000원 정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3D 프린팅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느냐.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납기죠. 오늘 퇴근하기 전에 걸어놓고 다음날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납기적인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외주 보내는 것보다 인하우스에서 하면 이런 그 목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제품 디자인의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납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디자인을 변경하고 계속 변경하는 과정을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이너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형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서 금형의 수정을 최소화시켜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그 보안 유지입니다. 어떤 도면의 보안 유지나 그 이유 때문에 삼성, LG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 인하우스에서 시작실에서 직접 3D 프린터를 구축을 해서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분산 제조가 가능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왜 스트라타시스를 제안해 드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의 정밀도입니다. 장비의 정밀도고요. 반복 정밀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오늘 뽑으나 내일 뽑으나 거의 동일한 정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성 있는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지급 픽스처, 엔드유지 파트까지 동일한 장비로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동종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저희가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타스 장비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